안녕하세요. 체스의 위철입니다. 이제 이번 영상은 이제 2017년도 체코 오픈 C조 이제 1라운드부터 또 다시 시작할 건데요. 2016년도는 이제 다른 팀하고 갔고, 뭐 2018년도도 2019년도 또 2018년이나 2019년이나 뭐 다 체코 오픈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만 가지를 않고 계속 다른 팀하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다만 이 2017년도만 이제 저희 팀만 갔는데, 글쎄요, 갑자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2017년도 체코 오픈이 제일 뭐랄까 뭐 아늑했다? 좀 뭐 여러모로 그런 느낌인데, 글쎄 저희 팀만 가서 그러나요? 이때 같이 갔던 친구가 양현재 2016년도에 같이 갔던 이제 현직이가 같이 또 왔고 2년 연속 참가했고요. 그 다음에 찬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찬이라는 학생이 이제 그때 저한테 개인 수업을 잠깐 받고 있던 학생인데, 요 이제 체코 오픈을 아마 그때 대학 입시 앞두고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로 가기 위해서 아마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 시기에 그러니까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이때 참가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진수군이라고 해서 이제 체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때 체코 오픈을 권세현이랑 이때 세현이를 아마 제가 두 번째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권세현이가 아마 2015년 맞나요? 2014년 2015년 라트비아 리그가 오고 2014년도에 오고, 그럼 권세현도 두 번을 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두 번 이제 대회를 참가하게 된 건데,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 그 혼자 방을 쓰는 것도 없잖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편안하게 어쨌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그 체코 오픈 첫 번째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정확히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세 번째죠. 점점 오면 올수록 좀 익숙해진 것도 없잖아 있고, 여러 뭐 날씨도 이땐 좀 나름대로 괜찮았고요. 그래서 성적은 제일 지금까지 갔던 체코 오픈 대회 중에서는 2019년도까지 갔다 왔는데 제일 좋았던 성적을 냈던 것 같아요. 뭐 저 혼자만 좋아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연패가 마지막 라운드에 좀 제가 방심을 해서 그럴까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좀 잘했으면 좋은데, 마지막 라운드 게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라운드 게임은 조금 망했고요. 그 전까지는 참 괜찮았는데 4포인트를 냈는데 마지막 라운드를 조금만 잘했으면 한 5포인트까지 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지금에 와선 좀 아쉬움이 드네요. 한번 보죠. 1라운드 붙은 친구는 시리아 친구고요. 레이팅은 이때 당시엔 1850이었고 저는 1566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후에 대회를 너무 참가를 안 했어요. 이때 대회 점수를 많이 까먹었거든요. 나이가 88년생이면은 지금 나이가 12살, 32살. 32살이네요. 32살인데, 한 30살,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이제 직업을 잡고, 자기 나름대로, 글쎄요, 체스에 전념하기가 조금 여자였군요. 여자 선수인데, 기억이 없네요. 누군지. 기억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 선수군요. 근데 무승부했네요. 자, 게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제가 100을 잡았네요. 100을 잡았고요. 오호, 이런 건 또 처음 보네요. 특히나 잘 두는 사람이 아니고 있어요. 저런 오프닝 있습니다. 저런 오프닝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전에서 이제 처음 당해봐가지고요. 뭐 그냥 무난하게 어차피 뭐 이거 공격은 이제 나이트 지키는 쪽으로 해서 나오는 식이고, 요거 아마 두 칸 올라올 가능성이 크는데 어차피 저는 이제 뒤에서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올라오면 뭐 먹고 이제 진행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우선 요거부터 요 나이트가 여기 이제 뭐랄까 도움 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차단 주기 위해서 아마 온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밀었네요. 제가 먼저 밀고 먹고 하면 이제 나이트는 어차피 비숍으로 먹어야 되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나고 퀸이 먼저 나오는데, 이것도 뭐 딱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냥 무난하게 100이 좀 그렇게 나쁘지 않게 게임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영상에서는 오프닝을 어떻게 하라고 왜 안 가르쳐 주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물 하나 움직였으면 그 기물을 왜 움직였고, 물론 이유는 있죠. 나름대로 이유인데 사실 그걸 딱히 그러니까 어떤 작전이나 전략이 있어서 움직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선택을 제가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 이제 어떤 수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둔 이유를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가 다른 사람이 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런 수 뒀으면 왜 그런 수를 두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설명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오프닝은 제가 이제 그때그때 좀 바뀌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중앙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주는 상황에서 크게 나한테 그러니까 손해보는 상황만 없으면 크게 다 좋은 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여기서 이수 드십시오, 무조건 이수 둬야 됩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더 그런 설명을 안 하는 거고요. 대신 나쁜 수는 나쁜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수면 나쁜 수고, 그리고 그 수 대신 다른 수로 두는 게 좋고, 그 다른 수가 어떤 수가 있다는 건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 크게 나쁘지 않은데 일종의 나쁘지 않은 이유로 그러니까 되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해요. 예. 그래서 제가 딱 오프닝 상에서 어떤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그냥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두어도 문제가 없고 해서 이제 그렇게 딱히 설명을 안 하는 거고요. 비숍,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일종의 지금 저는 비숍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비숍이 나오는 수보다는 지금은 캐슬링 하는 수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비숍이 나오는 것보다 캐슬링 하는 수가 나름대로는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제가 설사 이제 캐슬링 안 하고 비숍이 나왔다 하더라도 원래 저는 여기서 비숍이 나왔는데 원래는 캐슬링 하기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좋지 않냐 라는데, 개인적으로는 비숍 나간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를 따지면 당연히 캐슬링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숍이 나간 것보다는 캐슬링이 나으니까 그리고 비교급에서 캐슬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긴 한데, 오프닝에서 그런 걸 따져가면서 체스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체스 배우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 다른 데 집중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프닝은 이렇게 둬도 문제가 없구나. 그리고 자기가 두는 게임에 대해서도 복기를 해보거나 그랬을 때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오프닝을 그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두려고 욕심내는 거는 더 실력이 올라가고 나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개가 됐고, 제가 교환해서 다시 교환 쪽으로 나왔을 때, 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정확히 말하면 어제인데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지금 1850이랑 무승부했잖아요. 그럼 요거만 놓고 본다면 거의 300점 차이 나는 사람이랑 무승부한 거니까, 그럼 나름대로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로도 만족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들죠. 게임이라는 게 무승부만 하려고 두는 건가? 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게임은 아니고 다른 어떤 게임을 저보다 잘 두는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게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저께인데 사실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걸 보통 의문 현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은 아니었지만 그 보여준 기보 자체가 좀 잘못된 기보를 했어요. 그 게임 내용을 그러니까 비기려고 작정하고 덤벼든 게임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기려는 의지가 전혀 어떤 면에선 극단적으로 하면 이기려는 의지가 없는 게임을 보여주면서 이 게임에서 이기려고 마음먹는 게 애초에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는 식의 답변을 주더라고요. 갑자기 저 뒤통수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게임이,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냥 교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물을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단순화시킨다는 얘기는 이길 수 있는 기물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고, 이길 수 있는 기물이 줄어든다는 건 기회가 그만큼 확률적으로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요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막 기물이 교환 하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결과가 제가 비겼어요. 그러니까
비긴 마음이 드니까 좀 뭐 아쉬워서, 근데 이런 게임을 어떻게 했으면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먹는다는 거는, 그러면 아까 같이 그런 이제 교환, 그러니까 약간의 무의미한 교환, 전략적인 어떤 이득을 취한 교환이 아니라 그냥 무의미한 단순한 교환은 안 하는 게 낫죠. 그걸 피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거기서 첨언하자면은 오프닝이 잘못됐다는데 제가 그거는 인정 안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과연 이제 조금 더 그 얘기는 더 깊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나누긴 했는데, 그걸 오프닝을 과연 거기서 오프닝까지 끌고 들어가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인정을 조금,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도 그렇게 느꼈을 건데 제가 거기까지는 인정을 조금 안 한 편이긴 한데, 어쨌든 그 게임 내용을 가지고 질문한 건 잘못된 게 맞아요. 왜냐면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서 결국 무승부 해놓고서 그 게임을 이기려고 바랬으면, 뭐 한마디로 그 친구가 그냥 간단하죠.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오프닝일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게임을 전개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보여준 건데,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길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한 게임이긴 한데, 만약에 이기려고 한다면은 조금 더 기물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게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근데 사실 그 게임 말고 다음 게임, 다른 게임을 보여준 게 있어요. 근데 그 게임은 제가 기물 교환했는데 이겼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어떻게 이겼냐면, 그거 똑같이 교환 했는데 이겼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이겼냐면, 그럼 뭐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엔딩에서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실수, 나름대로는 엔딩에서 말도 안 되는 실수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면 못 이기는 건데, 좀 복잡해요. 예.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오프닝이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난하게 전개해서 그런 거예요. 무난하게 전개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 실수가 안 하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사실이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실수를 안 하면 제가 질 확률은 없고, 저도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여기까지가 아마 15수의 전개에서 그냥 무승부, 크게 이제 서로가 기물이 교환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서로 없는 거예요. 뭐 작전을 짜야 되는데 작전도 짠 거 없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상대방 실수를 노렸다는 거로 보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무승부가 좀 된 것 같네요. 그러고 보면 제가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리킬 때 이기는 거는 뭐냐면은, 뭐 좀 위험하더라도 자꾸만 기회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여기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를 않은 상태고, 그래서 상대방 실수를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무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좀 약간 안 좋은 수를 두긴 했는데, 뭐 크게 그러니까 승부에 영향을 줄 만큼의 실수는 아니고요. 예, 계속 교환을 하고 있죠. 교환 그리고 그냥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적극적으로선 상대방을 좀 약한 점을 뭐 부시거나 뭐 이런 작전이 아니라 그냥 소극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요것도 이제 요거 먹으러 왔지만 당연히 이거 뺏길 리가 있나요? 제가 이걸 안 뺏기려고 다른 수를 두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두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이건 요 상태, 요 구조는 좀 저한테는 안 좋습니다. 요 구조는 저한테 안 좋은 거고, 요게 잘못된 수인데, 그거를 또 상대방이 응징을 잘 했어요. 요 수가 좀 좋았고요. 비숍이 여기까지 나가면 요 폰도 죽으니까 위험한데, 좀, 복잡해졌네요. 근데 이 게임을 무승부로 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또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죠. 제가 조금 불리한 상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폰 하나 뺏겨서 1포인트 정도 차이가 생겼네요. 이 게임을 단순하게 또 교환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1포인트가 유리하긴 한데 조금 소극적으로, 이 친구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죠. 이것도 안 좋죠. 왜냐면 제가 룩이 일로 와서 요거 하면은 요 양쪽 다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요거 나이트가 들어가면은 안 되는 수였죠. 원래 나이트가 들어가면 안 되는 수인데, 안 그렇죠? 요건 수가 수를 못 봤네요. 지금 한눈에 봤을 때 요거 들어가면은 폰 하나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못 봤네요. 일로 가면은 나이트가 여기 나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폰을 먼저 올려놓고 했나 본데, 그거보다는 룩부터 갔으면 더 나은데, 예. 가도 이제 지킬 수 있죠, 상대방이. 근데 안 지켰어. 이건 교환. 예, 그쵸. 어차피 자기가 유리하니까 교환하자는 거였고요. 제가 교환할 리가 있나요? 예, 교환 안 하죠. 예, 전진하고,
아직까지 조금 불리해지는 경향은 있지만, 특히 제가 좀 불리해지는 경향은 좀 있었지만, 그게 승부에 영향을 줄 만큼의 불리함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상대적이에요. 승부에 영향을 줄 만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에서의 그 이제 문제가 있냐,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예, 여기까지. 상대방이 요수를 두고 나서 무승부 신청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무승부가 맞습니다. 뭐 제가 좋은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무승부를 했고, 여기까지 온 게 34수고, 아마 시간은 얼만큼은 거의 더 썼을 거예요. 제가 아마 30분 이내로 남았을 거고요. 왜냐면 시간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어쨌거나 예, 뭐 1850으로 스타트 1라운드를 무승부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예, 그래서 저는 아마 무승부를 받고 이 게임을 무승부했습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라운드를 또 다시 아마 재밌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아쉽긴 한데, 예, 만족합니다. 예,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